안녕하세요. 테크닉 뿌리게 모든 것 테크닉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2021년 테크닉 신제품 중 가장 귀여운 모델이죠. 레고 42122 지프 랭글러입니다. 가격 74,900원, 권장 연령 9세 이상, 부품수 665피스로 크기는 길이 240mm, 폭 130mm, 높이 120mm입니다. 실제 차량은 전장 4885mm, 전폭 1895mm, 전고 1840mm로 대략적으로 1:16 스케일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제품 리뷰하기에 앞서 실제 차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프 랭글러는 대표적인 4륜구동 차량에 속합니다. 4륜구동은 4WD, AWD 등 작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4륜구동 차량은 엔진의 회전력을 모든 바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오프로드와 같은 험로 주행 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프 랭글러의 경우 풀타임 4륜구동 방식이 적용됩니다. 4WD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4륜구동이 가능한 파트타임 4WD와 상시 4륜구동이 가능한 풀타임 4WD로 나뉩니다. 풀타임 4WD는 모든 바퀴에 항상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All-wheel drive. AWD라고도 불립니다. 차량 후면부에 4곱하기4는 16은 아니고요. 4곱하기4라고 적혀있는 걸 보신 적이 없나요? 이걸 4x4라고 부릅니다. 앞의 숫자는 차량 바퀴의 수, 뒤의 숫자는 그중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수를 뜻하는데요. 4x4란 4개의 바퀴에 모두 동력이 전달된다는 뜻으로 4륜구동과 같은 말입니다. 박스 전면부를 봤을 때 배경이 멋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오프로드 차량답게 이런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한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좀 거친 느낌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지프 로고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로고 좀 더 자주 보고 싶어요. 그 옆으로는 실제 차량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0마력 3.6L V6 엔진을 사용했으며 공차 중량 5,350파운드, 약 2,4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Rock track 4-wheel drive. 대략 험로 4륜구동이라는 뜻입니다. 아랫부분에는 이 제품이 가진 몇 가지 기믹에 관한 사진을 나열해 놨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윈치가 하단부 첫 번째 이미지를 견인하는 듯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저는 진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가동이 가능한 본넷, 도어, 백시트 등 일단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기어박스에서 사용하는 기어를 이용한 조향 관련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로드의 아이콘답게 험로에서 바퀴가 구동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맥라렌 세나와 같이 박스 윗부분에는 3개 언어로 스펙에 관련해 번역되어 있고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타이어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표지 디자인은 박스와 동일하고요. 표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QR을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시면 레고 조립 설명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이 앱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본 페이지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립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설명서는 세나랑 동일합니다. 앞부분은 크게 뭐 나온 건 없고 이런 식으로 바로 조립이 시작되고요. 총 123페이지의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은 총 190단계까지 있고요. 조립 페이지 다음은 이렇게 박스샷과
동일한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는 멋있게 실제 모델과 레고를 비교해 놓은 듯한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실제 오프로드에서 주행하는 모습의 랭글러 사진과 이 알 수 없는 글들이 적혀 있네요. 다음 장에는 세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3월 1일 출시 예정인 42120 구조용 호버크래프트 42121 헤비듀티 굴착기입니다. 마지막 장은 역시나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스티커는 총 10개로 2021년 레고 테크닉 신제품 중 가장 적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이 됐고, 세나에 없는 이 자석 디테일까지 스티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적어서 조립하기에도 편하고, 스티커 없이도 뭔가 랭글러 특유의 그런 귀여운 디자인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전면부에 보이는 이 7개의 그릴은 전부 프린팅 블럭이에요. 이 부분을 스티커로 표현하다 보면 이 높이 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상상도 하기가 싫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도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픽셀이 좀 깨져 있어요. 이런 디테일에 좀 예민한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프 랭글러는 외관에서부터 4x4 자동차의 느낌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표 컬러 중 하나인 옐로우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죠. 약간 범블비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2 곱하기 2 라운디드 바람이라는 부품을 사용해서 뭔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 좀 개구리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 옆부분에 이 팬더 부분 있죠? 이 부분 표현도 깔끔하게 정말 잘해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제품을 보다 보면 뭔가 각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테크닉 브릭의 느낌이 덜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게 일반 스터드 브릭과 같은 느낌인데, 이게 어쩌면 랭글러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후면부를 보시면 정방형의 이 테일 램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디테일도 저는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예전 오프로드 차량의 경우 스페어 타이어가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지프 랭글러는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후면에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인데, 보시면 이게 돌아는 갑니다.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한 기믹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후면 스페어 타이어가 더해지면서 오프로드 차량 특유의 느낌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경우 뒷바퀴에 엑셀 아티큘레이션 서스펜션이 조립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스펜션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뒷바퀴 축 전체가 몸체에 이런 형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구동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좌우 바퀴가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 바퀴가 내려가고, 오른쪽 바퀴가 올라가면 왼쪽 바퀴가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먹이를 보시면 앞바퀴는 서스펜션이 상하로 이렇게 구동이 되면서 동시에 좌우바퀴 각각이 서스펜션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 버기 뒷바퀴의 경우에는 상하로만 구동이 되거든요. 이 버기는 뒷바퀴 몸체 전체가 움직이지만 좌우바퀴 각각이 움직일 수 없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랭글러의 경우에는 이 상하 구동이 되지 않아요. 몸체 전체가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좌우 바퀴는 이렇게 각각이 구동이 됩니다.
랭글러는 뒷바퀴에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앞바퀴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근데 뒷바퀴의 경우에는 좀 탄력이 있어요. 이게 차체를 좀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을 좀 더 살려주려고 이렇게 서스펜션을 뒷바퀴에 추가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접지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물을 생각보다 잘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접지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기서 접지력이란 이 타이어와 노면의 밀착성을 말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앞바퀴는 이렇게 어떻게든 힘을 쓰면 좀 접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뒷바퀴의 경우에는 힘을 아무리 써도 이게 전체가 닿기가 진짜 힘들어요. 타이어 네 바퀴가 지금 닿지가 않죠. 한 바퀴가 뜨죠. 근데 이 원인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서스펜션 조립 구조 때문이에요. 이 뒷바퀴 차축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구조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바디에 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있는데 없는 듯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닛인데요. 보닛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닛 안에 엔진이 좀 아쉽게도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도어인데 도어도 이렇게 거의 벗겨지듯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접이식 뒷좌석인데 SUV나 4륜구동 차량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뒷좌석이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랭글러 또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접고 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샷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끌거나 이렇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윈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치 아랫부분에 기어 형태로 이렇게 톱니로 줄을 조이고 풀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차량의 견인줄 느낌을 이런 실로 표현을 해줬어요. 다만 이 실 퀄리티 자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 다소 조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듭 부분을 꽉 묶지 않으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매듭이 이런 형식으로 길게 지어질 경우에 미관상 좋지 않겠죠. 이럴 때에는 이 끝을 잘라서 본드로 이제 끝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훨씬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견인을 하는 모습을 동일 금액대 우리 세나를 한번 견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풀러줘서 걸고 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견인이 잘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잘 돼서 자주 끌고 가지는 않아요. 차량의 후면부에 이렇게 톱니바퀴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바퀴를 좌우로 움직여 주행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향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 스티어링은 렉 앤 피니언 구조로 만들어지는데요. 레고 랭글러의 경우 렉 앤 피니언 구조가 아닙니다. 보시면 이 앞에 회색 부품이 있죠. 바퀴 쪽에. 이게 Pin connector perpendicular 3L with 4 pins. 이라는 부품인데 이게 움직이는 범위가 조향 범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실제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조립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향각 자체가 다른 테크닉 제품들보다 조금 작을 수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앞바퀴가 이렇게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뭔가 보기에는 조향 범위가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접지가 된 상태에서 구동을 해보시면
생각만큼 조향 범위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실제로 제품 움직여보면 확실히 느껴지죠. 비교적 적은 스티커 양, 옐로우 컬러의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바디, 윈치와 본닛, 도어, 백시트와 같은 이런 귀여운 기믹들, 오프로드 특유의 스페어 타이어, 있는데 없는 듯한 서스펜션, 그리고 다소 불편한 이 조향장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좌우로 흔드는 게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 테크닉 브릭인가? 이상으로 테크닉 브릭의 모든 것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